다리의 정렬이라는 외부 환경과 관절 안의 쿠션, 연골판이라는 내부 환경이 조화롭게 잘 유지가 되어야지 연골이 보호를 받는 것이고, 외부나 내부 환경이 깨지게 되면 결국에는 관절 연골이 닳아 없어지는 관절염으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 네. 연골판은 어쨌든 내부 환경에서는 제일 중요한 지지 구조라는 거죠. 연골판이 무엇이냐? 보시면은 관절 안에 이렇게 위에랑 아래 뼈 사이에 이런 두툼한 판이 있잖아요. 반월 연골판이라는 건데, 이 반월 연골판이 있음으로 인해서 무릎이 안정적으로 잡히고 뼈를 감싸고 있는 연골이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만큼 연골판은 무릎 안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구조이다. 쉽게 설명드리면 약간 쿠션, 자동차로 굳이 예를 들자면 에어백 같은 네. 강한 뼈끼리 이렇게 충돌이 일어날 때 그 가운데에서 충격을 흡수를 많이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고, 연골판이 없어지게 되면 어느 한 부분에서 엄청난 압박이 가해지는 부분이 생기는 거고, 그렇다면 그것은 관절염, 연골이 닳아 없어지는 일과 거의 직결된다. 그래서 반월 연골판이 없는 것은 관절염이다, 이렇게 동등하게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통증이 없으면 어떨까? 그러니까 연골판이 젊은 나이에 없어졌다 이거죠? 네. 그러면 연골판이 없으면은 제가 관절염하고 직결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럼 이럴 때 통증이 없으면 그럼 지켜봐야 되느냐? 아니면 연골판이 없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치료를 해 주어야 되느냐? 그거 궁금하네요. 이것이 또 고민거리라 이거죠. 네. 그래서 저한테 연골판 이식술을 해야 되느냐고 물으러 온 환자분 사례를 하나 볼게요. 30대 후반 남성이었고, 타병원에서 오른쪽 무릎 외측 반월 연골판 이식 권유를 받고 저한테 이제 세컨드 오피니언을 구하러 왔죠. 환자는 통증이 심하지 않은 상태다. 근데 정말 연골판 이식술이 필요한 건가요? 이렇게 네. 고민이 좀 되실 법도 한 게 나이가 되게 젊으셔가지고. 네, 30대 후반 네, 남성이에요. 네. 그럼 다른 병원에서는 MRI를 보더니 연골판이 한 30-40%는 남아있다. 그래서 자기 것이 조금 남아있으니까 최대한 버티는 것이 좋겠다. 네. 연골판 이식술은 더 지내다가 증상이 있을 때 해보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들었대요. 네. 그냥 동네 병원도 아니고 메이저급 대학병원에서 이런 소견을 듣고 온 거예요. MRI를 다시 봤더니 연골판이 앞쪽하고 뒤쪽은 일부 남아있지만 무게가 실리는, 체중이 많이 실리는 가운데 부분은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외측 반월 연골판 원판형 기형이 있던 상태에서 MRI를 분석해 보니까 검은 부분만큼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연골판이 어느 정도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비율상으로는? 한 30-40% 없어진 것 같은데요? 30%?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네. 이렇게 없어진 거는 연골판이 아예 없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연골판을 보시면 이런 C자 모양, 말발굽 모양이잖아요. 그러니까 말발굽 모양에서 이 테두리가 얼마나 살아있냐가 연골판 기능에 있어서 핵심인데, 이 테두리 부분이 일정 부분이라도 댕가당 잘려 있거나 없어져 있으면 연골판이 덩어리가 아무리 많이 남아 있어도 연골판 기능은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 이거죠. 그래서 이 테두리가 얼마나 살아있느냐, 테두리가 중요하다. 테두리가 한 70% 이상 나갔고 다른 부분은 다 괜찮고 하다 보면, 한다고 치면 이 연골판 자체 전체적으로 기능을 봤을 때는 기능상으로는 70% 이상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라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테두리가 얼마나 잘 다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으면서 유지가 되냐가 중요한 건데, 이 환자 같은 경우에서는 테두리가 없는 부분이 상당 부분 된다 이거죠. 그리고 연골판 자체로도 많이 없어져 있고, 그래서 앞하고 뒤가 이렇게 30-40% 남아있다고 해서 연골판이 있는 거는 아니라 이거죠. 이거는 그냥 의미가 없는 덩어리일 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관절 간격을 봐도 왼쪽 바깥쪽이랑 오른쪽 바깥쪽을 비교를 해보면 오른쪽 바깥쪽의 관절 간격이 확실히 줄어들고 있죠. 그만큼 연골판 기능이 없으니까 줄어들겠죠. 연골판 기능이 30-40% 남아있는데 왜 줄어들겠어요? 그래서 저는 환자분한테 연골판 이식술을 더 늦기 전에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또 두 번째 사례 볼게요. 이분도 연골판 이식술에 대한 문의를 하기 위해서 저한테 찾아왔어요. 좀 불편해서 MR을 찍어 보았어요. 44세 여성인데, 이분은 원판형 연골판 기형이 양측으로 있었던 경우에요. 이미
양측의 바깥쪽 관절 간격이 많이 좁아져 있으면서 MR을 찍어 보니까 이거 왼쪽 바깥쪽인데 연골판이 이미 질이 껴지면서 다 틀어져 있는 상태가 됐어요. 네. 이런 경우에서는 연골판이 기능이 제대로 못하니까 이게 기둥이 무너져 버린 상태가 됐으니까 이런 식으로 관절 간격이 좁아진 거라 이거죠. 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도 연골판의 덩어리는 일부분 남아 있을지라도 연골판의 기능이 많이 상실된 상태라서 게다가 관절 간격까지 좁아지고 있고 이런 상태에서는 뼈와 뼈 사이에서 연골도 굉장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게 관절염으로 빨리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네. 근데 두 사례자들의 공통된 대답은 증상은 아직 없어서 증상이 있을 때 반월 연골판 이식술을 받는 게 나을까 싶어요. 네네. 이렇게 말을 저한테 했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의아한 듯한 반응을 보이긴 했는데 조기 발견을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하라고 두 분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통증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 네. 우리나라 연골판 이식 건강보험 인정 기준은 2기 이하의 연골 손상입니다. 즉 연골층을 봤을 때 연골 두께를 봤을 때 50% 이하 벗겨진 상태인데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면 이제 초기 관절염에서는 초기에 연골이 어느 정도 닳아 없어지는 순간에는 증상이 없어요. 왜냐하면 연골은 신경이 통하는 조직이 아니니까. 근데 한 50% 이상 연골이 손상받으면서 뼈가 좀 드러나고 아니면 연골층이 50% 이상 없어짐으로 인해서 연골 밑에 뼈까지 많은 자극이 가해지고 할 때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미 3기 이상의 연골 손상으로 진행된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가 돼서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에서는 연골판 이식술 보험 인정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연골이 많이 없어져 있으면 인정을 안 해준다 이거죠. 그거는 이미 연골판을 넣어줘도 연골을 보호해주는 효과가 없어졌기 때문에. 근데 통증이 있을 때 상태를 보면 대부분은 연골이 3기 이상으로 가 있다 이거죠. 네네. 그렇게 되면 때가 늦고 그때 되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혜택을 주는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렇군요. 타이밍 싸움이 제일 중요한 거고 네, 그렇기 네. 때문에 무작정 통증으로만 진단을 기준으로 잡아서는 안 된다 이거죠. 치료의 시기를. 네. 환자분들 인식을 봤더니 이래요. 그래프를 보면 X축이 통증이라고 봤고 Y축을 관절염이라고 보면 그래서 통증이 이 정도 진행돼서 관절염도 한 이 정도 됐을 때 연골판 이식술을 받았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 이거죠.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이고, 제가 생각하는 그래프는 이래요. 네. 통증이 초기에는 어느 정도 진행되는 상태에서 이제 어느 순간 통증이 확 나타나 버리면 그때는 이미 관절염이 이만큼 진행돼 버린 상태라 이거죠. 네네. 그럼 이 선상에 들면 이미 연골판 이식술을 해도 결과가 안 좋은 상태로 넘어간 경우가 굉장히 많다 이거죠. 네. 그래서 통증이 여기까지 있을 때 참는 거는 무모한 생각이라 이거예요. 즉 통증하고 관절염은 비례하지 않습니다. 통증이 나타나는 순간에는 이미 늦어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는 거죠. 네. 단적인 예로 제가 이 환자분은 나이까지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캡처를 넓게 했어요. 네. 37세 남성, 이미 관절이 다 닳아서 없어져 있죠. 통증이 나타날 때 이렇게까지 진행되어 있다면 이미 늦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금 전에 아까 그 두 분 사례자 분들한테 묻고 싶어요. 그럼 이때까지 기다릴 거냐? 이미 늦어버렸는데 도대체 뭘 기다리겠다고 한 건지 저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그리고 계속 이게 어쨌든 진행이 되긴 되니까 그렇죠. 시간의 문제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네. 진행된 상태에서도 37세 남자 40대 50대 가서 인공관절 갈 수 없게 하기 위해서 어쨌든 연골판 이식술을 하고 줄기세포 치료 이용한 이런 연골 재생술을 하긴 네, 했어요. 그래서 봤더니 수술 전보다는 관절 간격도 좀 넓어지면서 관절이 좀 살아나는 효과를 보고 있긴 있지만 그 전에 썼더라면 더 좋았을 테라는 아쉬운 감이 있는 거죠. 좀 더 빠르게.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사례들을 굉장히 많이 보기 때문에 치료 타이밍 놓치지 말라고 환자분들한테 거듭 강조를 해요. 그런데 증상이 나타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연골 재생술까지 받아야 될 정도로 연골이 많이 망가져 있고 인공관절밖에는 답이 없는 경우가 또 많다 이거죠. 네네. 그래서 억울한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두 분 사례자 분들한테는 조기 발견한 거를 다행으로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네. 말을 하는 거예요. 사례를 한 3가지 볼 건데요. 첫 번째 볼게요. 40세 여성 지난 10년간에 거의 통증이 없었다. 근데 이미
엑스레이 찍어봤더니 왼쪽과는 다르게 오른쪽 바깥쪽은 관절염이 진행되고 있었고 연골판도 이미 소실되면서 연골도 많이 손상을 받고 있었고 네. 연골 사기 손상으로 갔죠. 그러니까 증상은 거의 없었는데 갑자기 증상이 있어서 MR을 찍어봤더니 이런 일이 발생해버린 거예요. 네네. 연골판 기형이 있던 상태에서 이런 일이 발생을 한 거고 연골판 상태는 이미 검은 부분만큼 다 소실되어 있는 상태. 아이고. 두 번째 사례 37세 여성인데 약간의 불편감이 있었으나 그럭저럭 지나갔는데 네. 최근에 불편해서 MR을 찍어봤어요. 엑스레이랑. 근데 이미 관절간격이 이렇게 다 좁아져 있어요. 네, 엄청 증상이 좁은데요? 그 사이엔 별로 없었다는데도. 아. 그리고 연골판도 기능이 거의 없어져 있고 연골 손상까지 가고 있고 이런 경우에는 연골판 이식술을 시행하기 늦었죠. 47세 여성 이분도 갑자기 통증이 있다고 해서 최근 MR을 찍어봤어요. 여태는 네네. 잘 지냈대요. 근데 바깥쪽 관절 간격이 다 들러붙어 있을 만큼 진행이 됐어요. 네. MR을 찍어보니까 연골판도 이미 중요한 부분에서는 다 없어지고 일부만 좀 남아있고 47세 여성에서 이런 환자분에서는 연골판 이식술은 이미 늦었기 때문에 한 50 중반까지는 버티는 수밖에 없어요. 인공관절밖에 답이 없는 그렇군요. 상태였다 이거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치료의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관절 연골을 어쨌든 건강하게 유지시켜주는 아까 제가 강조드렸던 첫 번째 다리의 정렬, 외부의 환경이랑 관절 내부의 환경적 요소, 가장 중요한 바늘 연골판 이 두 가지는 잘 지켜줘야지만 관절 연골을 건강하게 오래도록 자유 관절을 살리면서 쓸 수 있는데 다리 정렬이 깨져 있거나 연골판 손상이 있거나 없는 상태에서는 치료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관절염이 급격하게 진행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것을 설명드리는 거예요.